안녕하세요. 울주 마음건강TV 시청자 여러분, 부산 온사랑병원 박기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병역 판정 검사나 입대를 앞두고 계신 20대 청년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지 또는 내 주위 친구나 동생은 마음이 건강한지 잘 파악하시어 군 복무 생활 건강하고 무사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에 있어서 꼭 입대나 병무청 신체검사에 국한되어 특별히 가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평소 우울, 불안, 불면 또는 그 밖의 정신병적 증상 등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병역 판정 검사를 하면서 가장 흔하게 접했던 질환은 우울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가족들이 걱정하니까 참아야 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지 않아 제대로 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면 검사상으로 이상소견이 보여 치료 후 재검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꺼리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으로는 하루 중 대부분 지속되는 우울감, 흥미 저하, 체중 또는 식욕의 변화, 수면 변화, 피로감, 멍한 상태, 무가치감, 죄책감, 집중력 감소, 중후금에 대한 생각 등이 있습니다. 수면은 잠을 너무 못 자는 것도 해당되지만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해당이 되고 체중이나 식욕도 감소 증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불안장애에는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범불안장애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해당 질환의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참지 말고 꼭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면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병적 증상 중 하나인 환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청이라는 증상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청은 우울감이나 망상 등에 관련된 다른 증상 없이 오로지 환청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정신과적 증상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가 내 욕을 하는 것 같다 라며 환청이 있다고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환청이 아닌 관계사고라는 증상입니다. 관계사고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꼭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욕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 정도라면 관계사고라는 증상으로 볼 수 있고 내 욕을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믿음 수준으로 확고할 경우 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환청이라고 환자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그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소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망상과 동반된 환청은 조현병, 극심한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등에서 발생하게 되고 정신과적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대 전에는 정상적으로 생활하였는데 입대 이후에 어떤 특정한 새로운 스트레스에 의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의 지장 등이 발생하면 적응장애로 진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꼭 군대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명확한 스트레스 원인에 노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진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약물치료나 정신치료 등을 시행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종결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증상을 호소한다면 이는 다른 정신과적 진단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어떤 질환은 면제 질환이고 어떤 질환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은 진단명 그 자체보다는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도 경증일 경우 현역 입대가 가능하며 알코올 사용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가 병무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개인적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단독 진단만으로는 병역 면제 판정을 내린 경험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면제 판정을 내린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는 기면증입니다. 기면증은 실제 임상에서는 접하기 쉽지 않은 질환이라서 이전에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었는데
병무청에서 일할 때 처음 접해봤던 질환이라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또 자신의 정신과적 증상을 다소 과장되게 호소하였던 수검자를 몇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병역 판정인은 수검자가 증상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을 대부분 알아챕니다. 증상을 과장하면 정확한 판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병역 판정의가 판정을 할 때 병원의 치료 기록도 참고하기 때문에 일부러 병역 판정 검사 중에 증상을 과장되게 호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러 갈 때 필요한 서류의 목록으로는 초중고 생활기록부, 그리고 만약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병무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심리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며 수면각성장애의 경우에는 수면다원검사 결과지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경우 형사처벌 과거력 등의 법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발달장애의 경우 해당 검사 결과지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질환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연속적인 치료 기록이 있어야 그 자료의 신뢰성이 인정되며 그보다 짧을 경우 치료 후 재검 판정을 받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검 때 보통 의사는 정신 이상으로 면제가 됐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아니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속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무청 검사에 와서 그 즉석에서 그런 행동을 보고서 면제다 이런 판정을 내리지는 않고요. 그 자리에서는 보통 치료 후 재검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단과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셔서 그것을 토대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심리검사 같은 거 컴퓨터로 막 이렇게 매우 그렇다 아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걸 극단적으로 나쁜 걸 찍으면 또 면제된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그런 경우도 이미 기존에 있는 심리검사에서 그런 경우를 잡아낼 수 있는 페이킹 배드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척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다 적절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대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병역 판정 검사 이전에 체크해 봐야 할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소개된 유형에 본인이 포함되는 것 같다면 꼭 병역을 앞둔 것이 아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병역을 피하려다 발각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고 관련 기관에서도 당연히 협조하지 않으니 절대로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훌쭉은 정신건강복지센터.